하늘은 전장이다. 인간과 기계는 사투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일순간 파일럿은 포식자였다가 다음 순간 먹이가 된다. 근성과 본능만이 생사를 가리는 열쇠가 된다. 초창기 부격기에서 최신식 제트기까지, 기관총에서 미사일까지 최첨단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사용해 이제 위대한 에이스들과 함께 조종 속에서 하늘을 가른다. 전투를 경험하고 전술을 해부하며 공중전을 재현해보는 것이다. 전투기들이 적의 영공을 순시한다. 어떤 순간에도 적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파일럿은 단 몇 초 내로 반응한다. 그 몇 초가 사느냐 벌집이 되느냐를 결정한다. I liken it to gladiator work. These are fights to the death, and it only ends when you kill him or he kills you. And they're vicious, violent. They end in a big explosion, a lot of fire. The planes burn. That's what it's about. Living or dying depends on winning or losing, and you win and you live. It was a game, in a way. It was the world's most dangerous game. The first time you are at the controls by yourself and depart Mother Earth, you're changed forever. Forever. 초음속 제트기, 레이저 유도 미사일, 컴퓨터에 의해 향상된 조종술, 이것들로 인해 파일럿과 비행기는 하나의 치명적인 존재로 거듭난다. 이것들은 현대 공중전의 도구들이다. 하지만 전술이 탄생된 시기는 비행기를 캔버스와 나무, 와이어로 만들던 때다. 1914년 1차 대전이 태동하던 시절, 비행기가 탄생된 지 겨우 1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는 지상과 해상, 이제 처음으로 하늘에서도 시작된다. 비행기는 신생아였고 작고 느리고 약했다. 그래서 주로 적의 동태를 관찰하는 데 이용됐다. 하지만 이내 파일럿은 서로를 쏘기 시작한다. Manfred von Richthofen, the famous Red Baron, his first two kills were, I believe, from the back seat with a shotgun. They said, though, there's got to be a better way. They mounted a machine gun back there. 하지만 총을 두기 좋은 장소는 바로 앞좌석이다. 파일럿이 적기를 조준하고 방아쇠만 당기면 된다. 그러나 기관총 발사와 프로펠러를 동조시킬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파일럿은 자신의 프로펠러를 쏘았다. 1915년 가을이 되자 독일군 밑에서 일하던 네덜란드 출신 비행기 디자이너 안톤 포커가 신발명품으로 공중전의 혁신을 가져왔다. The interrupter gear would set forth a series of lever movements. It would prevent the machine gun from firing when the propeller was right in front of the machine gun. 그건 엄청난 성공이었다. 독일이 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전투기를 개발한 것이다. 연합군은 추락한 독일 전투기에서 인터럽터 기어를 찾아내 모방했다. 하늘은 이제 킬링 필드가 되었다. The early days of fighter aviation were pretty colorful. 1 in 4 of the fighter pilots didn't survive training. It was a high casualty business back in the early days. 적기 5대를 격추시킨 열혈 전사들에겐 에이스라는 새로운 호칭이 부여됐다. Only one pilot out of 20 becomes an ace, meets that magic 5 victory mark. 하지만 완성된 규칙이란 없었다. 늘 시행착오를 거듭했고 물론 착오는 곧 죽음이었다. 새로운 파일럿의 평균 수명 주기는 3주에 불과했다. These men were very, very brave men. The aircraft could disintegrate. The airplane could just catch on fire. The airplanes had no brakes, no oxygen. They didn't have parachutes. If the airplane was put out of action, they went down with it because there's no way to get out. 1916년 9월 독일의 최고 에이스인 오스발드 벨케가 공중전을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그의 8가지 규칙은 벨케의 금원이라 불리며 공중전의 교범이 된다. 규칙 1.
자신의 위치를 감추기 위해 태양을 등져라. 규칙 2. 공격을 시작하면 끝장을 봐라. 도망치면 표적이 되기 쉽다. 규칙 3. 가까운 거리에서만 사격하라. 그래야 정확히 맞추고 탄약을 아낄 수 있다. 규칙 4. 상대에게서 절대 눈을 떼지 마라. 적의 속임수를 조심하라. 규칙 5. 뒤에서 공격하라. 6시 방향이 가장 취약하다. 규칙 6. 공격을 받으면 적에게 기술을 돌려라. 그리고 적에게 대항하라. 규칙 7. 적진에서는 퇴각선을 지켜라. 규칙 8. 편대 공격 시 각 비행기는 자신만의 상대를 겨냥하라. 양측의 파일럿들은 서둘러 이 규칙을 익혔다. 안 그러면 죽음뿐이었다. 1917년 미국은 전투력을 갖춘 변변한 전투기 하나 없이 참전했다. 그들은 프랑스제 비행기를 사용했다. 대표적인 예가 막강한 스패드 13이다. 미군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레이서인 에디 리켄베커가 있었다. I went over with Pershing as a staff driver with the original contingent that went to World War I. 비행에 참가하고 싶어 몸이 단 에디는 이내 비행학교로 옮겼다. There are natural pilots and there are mechanical pilots. And there are those who are sort of in between. He was natural. 리켄베커는 1918년 4월 29일 처음으로 승리를 따냈다. 9월이 되자 그는 8대의 적기를 격추시킨 미군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로 에이스 중 에이스가 됐다. He had a tremendous desire to be the leading ace and to fly fighters, and he knew he could do it. 하지만 에이스 중 에이스라는 호칭은 두 가지를 필요로 했다. 명성과 죽음. 리켄베커 대위는 이렇게 썼다. 이 호칭을 받으려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따른다. 이전의 에이스들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 관습이 무엇보다 무거운 짐이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건 이들의 삶은 짧다는 것이다. 1918년 9월 24일 리켄베커는 유명한 94 비행대대의 지휘를 맡았다. 이 반지의 모자 대대는 적기를 거의 70대나 격추시켰다. 이는 미국의 어떤 전투기 편대보다 더 많은 숫자다. 리켄베커는 부하들에게 항상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9월 25일 다음날 새벽 그는 자신의 스패드 13을 타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이륙했다. 이제 우린 에디 리켄베커와 함께 조종석에 앉아 최첨단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통해 최초로 복원되는 그의 전설적인 공중전에 참전하게 된다. 먼저 리켄베커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런 다음 그 아래 멀리서 다가오는 두 개의 반점을 발견했다. 두 대의 독일군 LVG 정찰기였다. 딱 좋은 먹이였다.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었다. LVG보다 조금 뒤쳐져 약 300m 위쪽에선 무시무시한 포커 D7 전투기 5대가 있었다. The Fokker D7, without a doubt, was the best fighter plane of World War I. It had a very strong engine. It had low maintenance problems. The SPAD was a very good aircraft too. Very sturdy, and it was really great in a dive. 스패드는 독일의 포커보다 빨랐다. 화력은 똑같았지만 기동성은 포커가 더 우수했다. 7대1의 상황을 맞이하면 대부분의 파일럿들은 도망칠 테지만 리켄베커는 아니었다. 그는 상승해서 벨트의 첫 번째 규칙을 따랐다. He comes out of the sun. That's important. He has the sun to his back and they can't see him. 적의 대형이 지나갈 때까지 리켄베커는 엔진 소리를 죽였다. 그렇게 하면 조용히 공격할 수 있다. 게다가 조준을 방해할 수 있는 엔진이 주는 거친 진동을 미리 없앤 것이다. 리켄베커는 기술을 내려 급강화했다. He realizes that he has a chance to attack from the rear quarter.
He chooses to pursue his attack on the tail-end Charlie, or that last fighting aircraft, that Fokker. 리켄베커는 벨케의 5번째 규칙을 따랐다. 적 후방 6시 방향에서 공격하는 것이다. 포커가 리켄베커를 발견했지만 이미 늦었다. 리켄베커는 비커 39경 기관총의 포문을 열었다. 남은 4대의 포커는 리켄베커의 느닷없는 기습에 놀라 흩어졌다. 이들은 공격받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적이 어디에 얼마나 많은지는 몰랐다. 한참이 걸린 후에 적기가 오직 한 대뿐이라는 걸 깨달을 것이다. 이들의 편대장은 무전기도 없이 오직 수신호만을 사용해 대형을 다시 모았다. So he realizes now they're no longer going to be a factor to him. So he then chooses to go ahead and continue on to attack those reconnaissance aircraft. 포커가 사방으로 흩어지자 LVG는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 LVG는 리켄베커를 발견하고 바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했다. 두 대는 서로 흩어졌다. 후방의 사수가 발사를 해보지만 리켄베커는 사정거리 밖이었다. 리켄베커는 사선을 벗어나기 위해 급강하였다. 그렇게 해서 독일 비행기의 밑에 위치했다. 그는 바로 급상승하면서 가까이 있던 정찰기의 취약한 복부를 공격했다. 정찰기는 사수가 리켄베커를 제대로 쏘도록 꼬리를 기울였다. 그 사이 두 번째 LVG가 리켄베커의 꼬리에 달라붙어 그의 스패드를 향해 기관총탄 3대를 퍼부었다. 리켄베커는 교차 사격의 중간에 끼고 말았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1918년 9월 25일) 미국의 에이스 에딜 리켄베커는 적진에서 7대의 독일기를 공격했다. 그는 포커 한 대를 격추시키며 포위 중이던 전투기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중무장한 LVG 정찰기 2대를 공격해 압박했다. 남은 4대의 포커는 여전히 재집결 중이었다. LVG가 사격을 가하자 예광탄이 리켄베커의 조종석을 스쳐 지나갔다. So now Captain Rickenbacker has to find a way to maneuver his aircraft into a position where the LVGs can't shoot. It's pretty tough. 리켄베커는 상승의 고도를 확보한 다음 사정거리를 벗어났다. 그런 다음 회전을 해 가까운 LVG를 공격하기 위해 급강하였다. LVG는 7.92mm 패러벌럼 기관총을 사용했다. 이 화기는 분당 700여 발을 발사할 수 있다. 스패드나 포커보다 200여 발 정도를 더 빨리 쏠 수 있다. 덕분에 표적 적중률이 훨씬 높았다. These two-seaters were very, very dangerous. They were as dangerous as a single-seater Fokker. LVG 화력이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리켄베커는 위험을 무시하고 전술을 반복했다. 그는 LVG 밑으로 급강하여 공격 준비를 함과 동시에 적의 사선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취약한 바닥 부분을 공격하려고 떠올랐다. 하지만 LVG의 끊임없는 교차 사격 때문에 다시 회전을 한 후 급강하에 공격해야 했다. 독일 군들은 뛰어난 전사들이었다. The Germans were particularly skilled in the dogfight. You just didn't realize the environment you were getting into. Most of their fighter pilots had extensive experience flying two-seaters on the Russian front. As you also might expect, the Germans saw fighting as a duty. The World War I German pilots were very effective, amazing amount of kills. They were fighting over their homeland. They actually started teaching tactics. I'd imagine that's part of the reason why they became so effective. LVG는 다시 옆으로 피하면서 후방 사수가 리켄베커를 대놓고 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시 한번 리켄베커는 상승한 후 회전하고 급강하에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독일 정찰기들도 같은 방어 전술을 폈다. 리켄베커는 교차 사격에 갇혀버렸다. 하지만 갑자기 LVG가 납득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다. On the fourth pass, for reasons which no one will ever know, the two LVGs separated and gave him some space.
교차 사격에서 벗어나자 리켄베커는 마음 놓고 가까운 쪽의 LVG를 공격할 수 있었다. 포커 호위기들이 재집결해서 살아남은 LVG를 구조하려고 몰려들었다. 리켄베커는 포커기들이 자신에게 돌진하는 걸 보고 두 대를 격추시킨 걸로 만족하기로 했다. The 4 Fokker D7s did not follow him. That's not unusual for either side to say the fight is over and we've had enough. 그는 적과 7대1로 맞서서 적기 두 대를 격추시키고 당당히 살아서 빠져나왔다. I came out of World War I without a single scratch. There were more than 150, I would say 160 encounters with the enemy, out of which I got 26 victories. 9월 25일 보여줬던 활약으로 그에겐 의회 명예메달이 수여됐다. I knew that I wanted to be like him. He was my knight in shining armor from the time I was about 8 years old. 리켄베커는 이렇게 썼다. 용기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다. I interviewed a World War I ace, a guy who was 92, and I asked him one time, I said, you ever get nightmares? He said, yeah, I do. I said,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one? He said, last night. And I thought they'd kind of fade away with time, but they don't. 1차 대전의 파일럿들이 개척한 전술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고 기술의 발달을 이뤄냈다. No matter how advanced our weapon systems or aircraft become, the tactics that Rickenbacker and Bulkey and those guys developed in World War I are still applicable today. 약 20년이 지난 제2차 세계대전이 되면 전투기는 스패드보다 시속 480km 이상 더 빠른 강력한 무기로 진화한다. The changes between World War I fighters and World War II was power. We now have aircraft that have more horsepower, they can go faster, they can go higher. They also carried better weapon systems. 스패드에 탑재된 두 정의 39경 기관총보다 사정거리도 늘고 탄약도 더 많아졌으며 화력도 더 센 무기가 비행기에 장착됐다. 더 빨라진 비행기와 더 위험해진 무기로 인해 반응 시간은 줄어들고 실수의 여지도 줄어들었다. 2차 대전의 하늘은 1차 대전 때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곳이 되었다. 1943년부터 미군은 독일의 심장부를 향해 전투기의 호위의 범위를 넘어선 대규모의 주간 폭격 공습을 시행했다. 중무장한 폭격기들은 벌떼처럼 달려드는 적의 전투기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도록 했다. The daylight raids proved to be quite unsuccessful, and we suffered some heavy losses, losing as many as almost 60 bombers during one mission. 손실은 엄청났다. 1943년 9월 6일 45대의 B-17기가 격추됐다. 1943년 10월 14일엔 65대의 B-17기가 1100대의 독일 전투기들에 의해 격추됐다. 공군은 이날을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렀다. 600 men went down on that day, and it almost put an end to the daylight bombing. They said, now we got to have fighter escort. Well, we just can't do this without it. 1943년 하반기가 되자 연합군은 마침내 2,000km 이상을 날 수 있는 전투기를 갖게 되었다. 덕분에 독일 깊숙한 지역까지 폭격기를 호위할 수 있었다. P-51 머스탱이었다. 1943년 12월부터 머스탱은 폭격기의 호위를 시작하면서 창공에서 독일 공군과 공중전을 벌였다. 1944년 5월 27일 미군의 B-17 폭격기들이 남부 잉글랜드의 기지에서 이륙했다. 그리고 이내 프랑스 영공으로 넘어갔다. 이들의 임무는 나치의 합성 연료 공장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 폭격기들을 호위한 것은 P-51 머스탱이었다. 4대의 머스탱을 이끈 건 클레어런스 버드 앤더슨 대위가 주중하는 올드 크로우였다. I can't remember a time when I wasn't interested in flying. I mean, I had that desire to fly
as far back as I can remember in my life. 그는 1942년 9월 육군 항공대 비행단에 입대해서 전투기 파일럿이 되었다. 1년 후 앤더슨은 독일 공군과 싸우기 위해 잉글랜드로 향했다. 그의 제357 비행대대는 제8공군에서 최초의 P-51 머스탱 부대가 된다. 이제 우린 4대의 독일 전투기와 버드 앤더슨이 맞서는 2차 대전 공중전에서 가장 짜릿한 장면 중 하나를 직접 경험해 볼 것이다. (1944년 5월 27일) 버드 앤더슨이 이끄는 4대의 P-51 머스탱이 미 폭격기들의 호위에 나섰다. 이제 앤더슨이 독일군의 강력한 E01 맞닥뜨려 벌이게 되는 공중전을 재현해 볼 것이다. 양측은 얕잡아 볼 수 없는 막강한 상대였으며 P-51 머스탱은 연합군 최고 전투기 가운데 하나였다. It was a tremendous airplane. It was good at high altitude, good at low altitude. It was very maneuverable. I think in the hands of a good pilot, it could hold its own or do better than any of the enemy airplane. E109기는 1937년 활동을 개시했다. 독일 공군들이 선호한 탓에 3만 5천 대가 넘게 생산돼 역사상 가장 많이 만들어진 전투기가 됐다. The strengths of the 109 were that it was a very small but very fast aircraft. It was very difficult to see. It had a very low profile, and it also had a very good zoom rate. It could climb very quickly. P-51기는 속도가 더 빠르고 회전력이 우수했다. E109기보다 900m 이상 더 높이 올랐다. 하지만 E109기는 화력이 더 뛰어났고 전투 경험이 더 많은 베테랑들이 전투기의 조종관을 잡고 있었다. The German pilots had so much more experience and so much more flying time than the Allied fighter aircraft. Some of these pilots have been flying since 1935 and flew into the 40s, and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you saw such incredible kill rates, with some of these pilots getting 200 or 300 aerial victories. 앤더슨에겐 1차 대전 때의 전투기에 넘는 장점이 있었다. 바로 전자장비의 발달로 비행기 간의 무전 교신이 가능했던 것이다. We hear on the radio that up front ahead of us they were being attacked. My wingman's on the inside. He calls out, hey, we got 4 bogies, unidentified airplanes, attacking us, coming down on us from 5 o'clock high. We're very vulnerable. 공중전에서는 초반의 움직임이 결정적인데 앤더슨의 행동 반경은 좌, 우, 직진, 상승, 하강이었다. 좌측으로 가면 바로 공격하게 들어가게 된다. 직진을 하면 메서슈미트가 우월한 속도를 앞세워 하강에 그를 덮치게 된다. 유일한 희망은 우측으로 꺾는 것이다. 독일기는 너무 빨라서 급선회를 할 수가 없었다. So we turn like this very hard. 앤더슨은 반 정도만 회전을 하다가 곧바로 독일기를 향해 돌진했다. 다른 두 그룹은 서로를 통과했다. 독일기들이 좌회전을 했다. 그러자 머스탱도 좌회전을 했다. 사냥꾼과 사냥감 간의 목숨을 건 유의였다. 양측은 서로의 6시 방향을 선점하기 위해 애를 썼다. Now we got 4 Me-109s. And got 4 Mustangs coming around. They want to fight. So they're coming around. And we're coming around now in a big left circle. This goes about 2 times. Each time we come around, I'm a little closer to getting in trail with them. So we've turned their advantage now to our advantage. 앤더슨은 여기 있고 독일기들은 여기 있다. 머스탱 전투기는 안쪽으로 원을 그리며 돌았다. 작은 회전 반경 덕분에 안으로 파고들 수가 있었다. 앤더슨의 작전은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 E109기를 따라잡아 꼬리에 붙어 발사하는 것이었다. You do all this stuff by instinct. You don't have it all figured out. You do it instinctively. 머스탱에 장착된 내정의 59경 기관총엔 약 1,300발이 실려 있었지만 겨우 20초 정도의 분량에 불과했다. 앤더슨은 발포할 때마다 계산을 해야 했다. We were all young, indestructible, I hope. I knew it was a lie, but you had to think that way. 독일 전투기들은 머스탱이 거리를 좁혀오는 걸 알고 도망을 쳤다.
하지만 최고 속도가 시속 706km에 달하는 머스탱은 M109기보다 무려 시속 80km가 더 빨랐다. 그때 메서슈미트 한 대가 대형을 이탈해 상승했다. I'm looking at this guy and I don't want to get too far up or he can drop down on me. 앤더슨은 에디 심슨이 이끄는 머스탱 2대를 보내 추적하게 했다. 그리고 자신과 윙맨인 존 스카라는 다른 세대의 M109기를 쫓아갔다. 버드는 머스탱의 압도적인 속도를 이용해 메서슈미트를 280m 내로 따라잡았다. When you shoot somebody down, the best way to do it is to get right here, what we call 6 o'clock. That's what I did with this guy. 명중당한 109기는 앤더슨을 놀라게 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위아래로 뒤집혀 계속 나는 것이었다. And I thought, what the heck's he doing? You know, if he's going to run away, he just would roll over and pull away. I'm sitting there right side up very comfortably and pump some more shells into him. 이것은 앤더슨의 6번째 유격이었다. 이제 2대2가 되었다. 앤더슨은 독일기들이 긴장했다는 걸 알았다. 파일럿이 긴장할 때 흔히 조종간을 당기기 때문에 적기의 통체는 흔들렸다. 적기 한 대가 빠져나가려고 급강하였다. 다른 한 대는 상승에 선회했다. 그는 여전히 싸움을 원했다. 경험 많은 파일럿이 분명했다. When you saw a German airplane, you treated him like the Red Baron. I mean, you used every advantage you had over him, and without the knowledge of knowing who was in that airplane. 앤더슨은 M109기를 추적하려고 했다. 적기는 급히 좌회전을 했다. 앤더슨은 자신이 너무 빨라 회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독일기를 지나 상승해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 이제 앤더슨은 적기의 머리 위에 있었다. 만약 적기가 회전하려고 하면 위에서 내리 누르면 된다. 강화하려고 하면 추적하면 된다. 하지만 M109기는 기술적으로 역회전 선회했다. 급 우회전을 해서 머스탱의 뒤로 와버렸다. 앤더슨이 앞에 있었다. 그의 윙맨 존 스카라는 바로 뒤에 있었다. 스카라의 뒤에는 독일기가 따라붙어 있었다. 앤더슨은 스카라에게 급강화를 지시했다. 적기가 따라가길 희망했다. I'll drop in behind him. Maybe we can get him that way. So John did that. Sure enough, boy, he went right after him. 앤더슨은 시속 640km가 넘는 속도로 스카라의 꼬리에 달라붙은 M109기를 쫓아 곧바로 하강했다. He sees that right away. He comes out, straightens out, pulls away. Then he comes around on this hard turn again. 독일기는 동일한 기동력을 펼쳤다. 좌회전과 급 우회전. 벨트의 5번째 규칙을 이용해서 이제 앤더슨의 꼬리에 붙었다. Now I've got the problem. So I pull the airplane up as steep as I want to, full power, got everything just going as I can. I know that I've got a little more energy than he is, but I'm thinking about plan B. 앤더슨은 에너지, 곧 속도가 생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앤더슨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공군 생활을 하면서 꼬리에 적기가 따라붙은 경우는 처음이었다. 거의 완벽한 기회를 내줄 찰나였다. Here you are, one-on-one. Kill or be killed. There's big odds that you might not make it. You might be killed in this thing. And you wonder inside, how am I going to perform personally? Am I going to run or am I going to fight? You don't know. I mean, you can train, but the actual thing is real. It's real. 적기의 30mm 포에 맞으면 머스탱은 산산조각 날 수 있다. 순식간에 생사가 갈린 상황이었다. 미국의 에이스 버드 앤더슨은 독일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다. 하지만 이번엔 M109기가 그의 꼬리에 바짝 달라붙었다. 앤더슨은 필사적으로 상승했다.
And I can see that hole in the prop where the big cannon is. And I'm in big trouble if he can get that gun pointed right at me. 라인메탈 보르지크 마크 108 기관포는 30mm 탄을 분당 650발 발사한다. 이 30mm 포탄은 P-51 59경보다 크기가 거의 3배에 달한다. 5발만 맞아도 B-17 폭격기가 부서지고 앤더슨의 머스탱은 한 발만 맞아도 박살날 수 있다. I look back there and man, that thing looked like an elephant gun to me. I'm pulling up. We're both losing airspeed at a pretty significant rate. And pretty soon one of us is going to stall first, and whoever does that is going to be in big trouble. 비행기가 수직 상승을 하게 되면 중력의 저항을 받아 속도가 떨어지고 결국엔 실속해 하강하게 된다. 독일기가 먼저 실속하면 앤더슨이 뒤를 쫓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앤더슨이 먼저 실속하면 E01국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결국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다. 양 비행기는 성능의 한계 지점까지 수직 상승했다. 목숨을 건 비상을 하는 동안 파일럿의 아드레날린이 펌프질했다. He has to lead me. And he's actually below me. I see him pulling, so I'm pulling. We're both pulling. 스로틀을 끝까지 올리고 앤더슨은 P-51을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그때 그의 눈에 그토록 바라던 상황이 들어왔다. I see the airplane shudder. He's starting to lose control. 독일기는 속도와 상승력을 잃더니 부르르 떨며 실속해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2초 후 앤더슨의 막강 머스탱도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속하진 않았다. 그는 적기를 향해 급강하였다. 앤더슨은 이제 먹이에서 사냥꾼이 되었다. E01국기는 다시 통제력을 회복하고 그의 왼쪽으로 거칠게 꺾었다. 앤더슨은 적기를 격추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고도의 기술과 위험한 행동이 요구됐다. 독일기는 여기 있다. 앤더슨은 여기 그의 뒤에 있다. 독일기는 급속도로 좌회전을 계속했다. 앤더슨도 추격했다. 만약 회전을 하지 못하면 속도를 이기지 못해 적기에 바로 코앞으로 달려들어 먹이가 돼버릴 것이다. 앤더슨은 목숨을 걸고 머스탱의 회전을 감행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앤더슨은 이제 E01국기의 뒤에 위치하게 됐다. 이제 독일기는 급상승을 통해 벗어나려고 했다. 앤더슨은 이제 메서슈미트가 자신보다 먼저 실속할 거는 걸 알고 뒤를 쫓았다. I start firing right in here, and I saw some tracers go across his right wing a little bit. I pushed a little bit of left rudder, and then pow! I hit him right in the middle, right in the wing root, all around the cockpit and engine area. Tremendous white vapor came out initially. 적기는 명중됐지만 여전히 온전한 상태였다. And then he just suspended in the air. I'm so close I can see the wheel well, and the rivets and the grease and everything. He just rolls over and goes down. I followed him down through 20,000 feet. I was going faster than I ever been in my life. I was going too fast, and I pulled the throttle back. Well, he was smoking now. He's just black smoke pouring out. It must have been a mile long, and he's just going straight down. I see his shadow, and he and his shadow met. 앤더슨과 3명의 동료들에겐 그날은 승리의 날이었다. 4대의 적기에게서 공격을 받았지만 그들은 공격을 격파하고 상황을 반전시켜 적기 3대를 격추시켰다. 머스탱의 호위를 받아 작전에 출격했던 B-17 폭격기들도 겨우 12대만이 실종되었다. 독일은 34대가 넘는 전투기를 잃었다. 합성연료 공장에 대한 공습도 성공했다. 그리고 2달 후 독일의 연료 생산은 반으로 줄게 됐다. 머스탱과 버드 앤더슨 같은 사람들이 주간 폭격 작전을 구해낸 것이다. 그들은 또한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하고 연합군의 불운을 승리로 바꿔놓았다. 독일은 베테랑 파일럿들을 잃게 되면서 새로 입대한 파일럿들은 연합군 전투기의 총알바지로 전락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연합군은 한때 막강했던 독일 공군을 격퇴하고 독일 하늘을 완전히 장악했다.
앤더슨은 올드 크로우를 타고 116번의 출격에 나서 16차례의 요격을 달성했다. 그는 한 번도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대원들과 일부 동료는 운이 따르지 못했다. I had a tremendous relationship with the members of my squadron. I thought so much of them that I actually named my son after two of them, and both of them were killed in combat. Jim Browning was one. He later got shot down when he made a head-on pass with a German jet, ME-262, and they collided. Both of them were killed. Eddie Simpson was the other one. He was my wingman. 앤더슨은 미 공군에 그대로 남아 그 이후 한국전과 베트남전에도 비행을 했다. 그는 1972년 전역했다. 그의 친구이자 편대원이었던 척 예거는 버드 앤더슨을 가리켜 자신이 본 최고의 파일럿이라고 칭찬했다. 세계 2차 대전은 피스톤 엔진 전투기의 절정기였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그 절정기는 저물어 이후 공중전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 전쟁 막바지 양 진영 모두 제트기를 내놓았다. 하지만 독일의 Me-26기기는 연합군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독일 군들은 날개를 뒤로 젖히면 속도가 증가하고 강력한 제트 엔진을 쓰면 머스탱보다 시속 160km 이상은 더 빨리 난다는 걸 알아냈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연합군의 승리를 빼앗아오기엔 그 숫자는 너무 적었고 또 너무 늦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동서 진영은 제트기가 미래라는 걸 알게 됐다. 제트기는 빨랐다. 하지만 엔진의 연료 소모가 많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One, you were restricted in range compared to your P-51 in War II. Things happen at greater range, faster. Closure rates, turn radius larger. 제트기의 등장으로 공중전의 속도는 가속화됐고 적을 발견하는 시간도 훨씬 짧아졌다. 머지라고 부르는 마감 속도도 반으로 줄어들었다. 늘어나는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기계를 변화시킬 수는 있었지만 조종석의 파일럿은 그럴 수가 없었다. 극단적인 초고속은 중력 가속도를 만들어내 파일럿을 인간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Someone weighs 200 pounds. A force of 5 Gs would be the equivalent of 1,000 pounds pushing down on them. 7.5 Gs would be equivalent of 1,500 pounds. It feels like it's taking your face and it's stretching it down over your knees, down onto the floor. The main result of that force is causing the blood to pool in the lower extremities. First thing affected the eyes. Blood begins to drain out of the eye and begin to lose vision. So someone who is not prepared to handle that quick onset of G can very easily black out and pass out. 파일럿이 극단적인 중력 가속도의 압박에 견뎌낼 수 있으려면 G-수트가 필요했다. 전문가들은 엄청나게 빨라진 제트기와 파일럿에게 가중되는 압박이 공중전을 구식으로 만들어버릴 거라 예측했다. 이 이론은 이내 실험에 붙여졌다. 1950년 6월 북한의 6개 사단이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이루고 있던 북위 38도선을 넘어 쳐들어왔다. 동서 진영의 전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제트기 간의 최초의 싸움이 펼쳐졌다. 프레드릭 부츠 블렛의 소령은 도전 정신을 잘 보여줬다. 그는 한국전에서 미국 팀을 이끄는 에이스였다. 블렛은 어렸을 때부터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 I'd want to be an ace since I first started reading about Eddie Rickenbacker in the 1920s. And that was what I wanted to do. I wanted to go to West Point, I wanted to be a fighter pilot, and then I wanted to be as good a fighter pilot as the Air Force had. 그는 1945년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했다. 2차 대전에 나가기엔 이미 늦었다. 하지만 한국전에 참전해 200번 이상의 출격을 했다. 수많은 출격의 임무는 단순했다. 적기의 요격이다. (1950년 11월) 이후 하늘은
빠르고 상승력이 뛰어난 적기가 지배했다. 악명 높은 미그 15기다. 일부 미그기는 훈련이 부족한 북한군과 중국 파일럿이 몰았지만 비밀리에 소련군들도 끼어 있었다. 이 2차 대전의 베테랑들은 훈련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전사들이었다. The MiG was a formidable opponent because it would do a lot of things that you couldn't do. And the main thing you had to be careful of was not fighting his fight. The MiG had a better climb rate and a better turn rate at 15 and 25,000 feet, and above 25,000, it had about twice the rate of climb as the F-86 did. 미그기는 37mm 기관포 한 정과 23mm 기관총 2정으로 중무장을 했다. 이 미그 15기를 대항할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전투기는 F-86 세이버였다. 머스탱을 만들었던 노스 아메리칸 에비에이션에서 제작한 세이버는 체포한 독일 과학자에게서 빼앗은 도면을 기초로 했다. 이 항공기는 미군 최초의 후테익 전투기였다. 세이버는 59경 기관총 6정을 탑재했다. 제트기 전투엔 이상적이었지만 미그기의 기관포 같은 강력한 억제력은 부족했다. 세이버는 더 빨리 급강하고 보다 안정적이었다. 포격 진지를 잡아내는 레이더도 더 정확했다. 그러나 미그 15기는 더 높이 상승하고 더 빨랐으며 중무장되어 있었다. 1952년 10월 2일 부츠 블레스는 위기에 몰린다. 그는 기지에서 320km를 벗어나 북한 영역에 들어갔다. 하지만 연료가 부족했다. 그때 4대의 미그 15기를 만나게 됐다. 이제 한국전에서 가장 뛰어났던 공중전 중 하나를 조종석에 앉아 지켜볼 것이다. (1952년 10월 2일) 프레드릭 부츠 블레스 소령은 자신의 123번째 임무를 이끌고 있었다. 그와 함께한 4대 F-86기는 적기의 사냥감이 될 위기였다. 그들은 한국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인 미그 계곡으로 들어갔다. 압록강을 따라 서해 동북쪽 끝에서 쭉 이어진 곳이다. 미그기들은 공군기지에서 날아와 미군 폭격기들을 공격하고 중국 국경 너머로 사라져버린다. 미그기의 엄청난 이점은 바로 기지가 가깝다는 것이었다. 세이버는 기지에서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미그 계곡 위로 20분간 비행할 연료밖에 없었다. 블레스와 그의 비행기들은 정찰 임무를 끝내려고 했다. We had 4 guys, and the number 4 man was the new guy, but the element leader had some problems with his fuel system. 블레스는 호위기를 붙여 편대장을 기지로 귀환시켰다. 그는 경험 없는 심창과 비행을 계속했다. Eventually, we got down to the point where we were well into Manchuria, and said, "Okay, it's time to go home." 9,300m 상공을 날면서 남진해 320km 떨어진 기지로 귀환하려면 수많은 적의 영역을 지나게 된다. We were still well north of Sinuiju in North Korea, and I see 4 MiGs above me about 8 or 10,000 feet. We didn't have the fuel to fight. We were a hell of a long way from home, and we were really not quite over the water yet. It was not a good position. 블레스는 급강하에 미그기를 따돌리려고 했다. 하지만 선두 미그기의 파일럿은 영리했다. 사거리가 아니었지만 총을 발사했다. 겁을 먹고 실수를 하길 바란 것이다. 미그기의 23mm 기관포와 37mm 기관총이 불꽃을 일으키며 뿜어졌다. 윙맨은 블레스에게서 떨어져 좌회전을 했다. So as soon as he broke out to the left like that, the 2 MiGs started cutting him off in the turn. 블레스의 윙맨은 미그기의 함정에 걸려들었다. 미그기는 세이버의 선해 방향 안에서 회전해 거리를 좁혔다. And I called my wingman and said, "Put that sucker in a 4G turn and keep it there." And he just started a descending spiral. And the 2 MiGs were behind him trying to do the same thing. 하지만 빠른 선해와 방어적인 나선 하강으로 미그기는 표적을 제대로 쏠 수 없었다. And I'm behind those 2 MiGs,
And I looked right after I got into a turn and started on these guys, I took a look to see what the other element was doing, and they're turning in on me. So we had a nifty little daisy chain going down with a 1-2-1-2 deal. 고도 5,400m에서 블레스가 바라던 상황이 벌어졌다. 그의 앞에 있던 미그기가 나선 하강을 견디지 못하고 급선에서 밀려났다. And when he did that, I relaxed the G's on my airplane and lined him up in my gun sight. 나선 하강에서 중력 하속도 상태로 발포하면 날카로운 사격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블레스는 뛰어난 저격수였다. A bunch of stuff flew off of him, some stuff out of the engine puff, and off he went. He took off. 그러자 윙맨의 꼬리에 붙은 미그기가 무방비 상태가 됐다. 그는 횡전을 해서 블레스의 다음 표적이 되는 걸 피했다. 하지만 블레스의 꼬리에는 여전히 2대의 미그기가 있었다. 그는 윙맨에게 귀환하라고 지시했다. 두 대의 미그기가 쏜 총탄이 블레스의 조종석을 지나갔다. I'm in a turn because these guys have just fired over my canopy. I increased the G's and made them slide out to the right. And then I started to reverse my turn. 블레스는 훈련과 경험을 이용했다. 상승해서 미그기 뒤로 역회 전에 횡전 급강하였다. 그리고 미그기 위로 올라가 공격 준비를 했다. And the minute I did that, this guy could see that he was going to be had if he didn't do something. So instead of trying to turn with me, he just rolled into me and headed for the deck, and his wingman went with him. 블레스는 미그기를 가도록 내버려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I didn't want to fight with him. I didn't have the fuel, but now I'm down to about 900 pounds, maybe 1,000 pounds of fuel. I'm damn near 200 miles from home, and I'm already starting to calculate whether I can make it or not. 블레스는 연료를 아끼려고 고도 3,300m로 상승했다. 그런데 시야의 한쪽에서 또 다른 미그기가 10시 방향에서 빠르게 접근했다. I thought, boy, school is really out. I can't even go one turn with this guy. I don't have the fuel. Above all, I've got to get out over the water.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북한 지역에 있었고 연합군 해역까지는 아주 멀었다. 그의 이름은 적의 선전 방송에도 호명됐다. 미군의 수석 에이스로서 그를 잡으면 포상이 주어진다는 것이었다. It hadn't been more than 2 weeks since Pyongyang Sally had been on the shortwave radio, and she said, "Oh, Major Blessé, I see you got your 8th kill today, but we're going to get you. We're going to get you, and when we do, we're going to hang you from the Han River Bridge." 놀랍게도 미그기는 블레세를 보지 못했다. 블레세는 그의 왼쪽 아래에 있었다. 블레세는 결단을 내렸다. 미그기가 식탁에 올라와 있었지만 이 미그기를 잡으면 귀환할 연료가 절대 부족했다. I'm thinking, why does this happen to me when I go on mission after mission after mission, and I got all kinds of fuel and I can't find them, and here I am when I don't barely have enough fuel to get to the water, and here's somebody to fight with. I said, oh, what the hell, why not? And I flipped it over into a turn, pulled up close to him. I came up underneath him and shot him down. 열 번째 요격이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연료를 90kg이나 소모했다. 이제 적의 영역에 홀로 남은 블레스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